우리는 흔히 이성이라는 말을 근대적인 이성의 출현이라는 말이 뉘앙스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서구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뜻으로 듣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오해인데 근대적 이성이라는 의미는 이른바 합리적 이성이라는 의미이고 전 근대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비합리적, 신화적, 교조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중세 유럽에도 철학과 신학이 있었고 거기에도 논리와 이성은 있었지만 이른바 경험주의적인 합리적 이성의 출현은 근대 자연과학의 부흥과 함께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이 만사형통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근대적 이성은 나름의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자연과학을 부정하고 마녀사냥을 저질렀습니다. 마녀사냥을 벌이는 그런 것도 이성이냐고 묻는다면 단어 뜻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이성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이성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낼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알려주자 우리는 그제서야 정말 놀라운 관점으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 기능을 보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성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생각 노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준 것이 근대 과학의 역할이었습니다. 중세의 이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 지형도라는 책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은 결과로 지구의 모양을 코스마스라는 수도승이 정리합니다. 지구는 남극도 북극도 없고 길이가 너비의 2배인 평행사변형 평면체라는 겁니다. 기독교만 이런 것도 아닙니다. 힌두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땅이라는 곳이 코끼리 한 마리와 수많은 거북이 위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통찰마저도 합리적 진실과 경험적 사실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구분되지 않는데 이런 상태는 이성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감각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 그리고 관조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 실험으로 입증해야 할 것을 상상으로 추론하고 영적인 직관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을 개념적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한 것이죠. 현재의 인류 역시 이런 오류를 매우 자주 범하고 있는데 전근대와는 반대로 모든 범주를 자연과학의 물질적 실험 대상으로 치환해버리는 오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명상가라 해도 물리학의 특정한 실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물리학자라고 해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범주 오류이고 우리는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주 오류의 사례를 통해 차원이 다른 범주가 있으며 여기에는 명백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켄 일버가 말한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관조의 눈, 유관, 시만, 영안이라고 부르는 관점의 범주는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를 든 이성의 오류, 즉 생각으로 하는 이성이 매우 경험적이고 감각적으로 입증돼야 하는 사실을 대신하려고 할 때 문제, 북극과 남극이 없는 지구의 문제 말이죠. 그런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에서 겪습니다. 종교의 교조나 성자, 현자들은 이른바 관조의 눈을 뜬 사람들이었지만 이것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해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런 성자나 현자들을 자동적으로
과학과 이성과 그 모든 범주에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리면 종교가 모든 해답을 주는 전 근대적 이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닫는다고 해서 물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보가 눈앞에 번뜩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런 범주가 뒤죽박죽이 되고 나면 불행히도 계시적인 상징이 객관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우주의 형성 과정인 140억 년은 창세기의 6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진화 과정에 대한 계시로서의 창세기가 아니라 경험적 사실과 합리적 진실인 창세기를 가져오게 되면 그러한 계시가 비롯된 비현현의 관조적 영역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황제 케사르의 것은 케사르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성이 과학을 파괴하고 과학이 관조를 파괴하는 범주의 오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은 것은 높은 것을 무시하거나 끌어내리고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어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으면 하느님이 잠시 잠자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넘지 않으면 적당히 높은 것도 낮은 것을 무시하고 파괴합니다. 서너 살이 많은 형은 어쩌다 기분이 좋거나 나쁜 추억이 발동해 어린 동생의 장난감을 뺏기도 합니다. 이런 오류가 끝나려면 인간의 영성이 이성을 넘어 관조의 눈, 영안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악순환은 인류의 영성이 에고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야만 끝이 날 수 있습니다.